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마스크를 벗어던졌습니다. 세부적으로 경기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반 18분에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이 중원까지 와서 볼을 받는 장면입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은 어디 있는 걸까요? 또한 윙백들은 손흥민보다 한참 올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볼을 뺏기자 마스크를 집어던집니다. 물론 손흥민이 실수한 부분이지만 경기적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토트넘을 상대로 전반에는 수비주의 전술을 펼쳤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매우 답답했고 제대로 된 공격 한 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38분에 결국 손흥민이 붕괴할 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페리시치가 왼쪽 공간에서 볼을 받고 전진을 하는 장면입니다. 손흥민이 기가 막히게 공간으로 파고들었으나 윙백인 페리시치는 볼을 끕니다. 결국 손흥민은 오프사이드 위치로 가게 되었고 아스톤 빌라의 수비가 다 합류한 이후에야 손흥민에게 패스를 합니다. 이어 전반 39분에는 센터백 랑글레의 기가 막힌 패스를 받은 페리시치가 골찬스를 얻습니다. 그러나 트래핑 실수로 결국 그가 좋아하는 크로스를 올리게 됩니다. 이상한 점은 왜 페리시치가 저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은 오히려 뒤에 처져 있습니다. 바로 1분 뒤인 전반 40분에는 페리시치가 왼쪽 측면에서 단독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수비수에게 막혀 볼을 뺏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전반전만 보더라도 이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콘테의 전술상의 문제라고 보는 것도 맞겠지만 페리시치의 기량과 판단도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후반전엔 좀 나아졌을까요? 페리시치는 0대1로 뒤진 후반 56분에 결정적인 찬스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볼을 골대 위로 흘리며 이번 경기 최고의 찬스를 날려먹게 됩니다. 토트넘의 선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사실 각 국가대표팀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선 공격만 보더라도 잉글랜드 주전 공격수 해리케인과 대한민국의 손흥민, 그리고 스웨덴의 클루셉스키가 있습니다. 미드필더진을 보면 덴마크의 호이비에르, 우루과이의 핵심 미드필더 벤탄크루, 수비수에는 아르헨티나 우승의 주역 중 하나인 로메로, 크로아티아의 페리시치가 있고 준우승의 주역인 요리스 골키퍼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기력이 나오며 지난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과 월클 공격수 해리케인을 죽이는 전술을 쓰는 것일까요? 콘테는 3명의 수비수를 활용하는 3백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공격에 임하겠다는 전술인데 토트넘은 계속해서 10경기 연속 선제 실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비수들의 집중력 문제, 미드필더들의 창의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토트넘은 연일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밀리아노, 부엔디아의 선제골과 더글라스 로이스의 추가골로 0대2 홈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손흥민이 답답해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케인과 더불어 토트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